어겐 가이도. 안녕하세요, 오갱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관통사 면접 제2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회화입니다. 아무래도 자격증의 통역 가이드이기 때문에 해당 외국어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두 번의 경험을 한 저로서 생각한 거는 원어민처럼 잘할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기본 이상은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첫 번째 면접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해도 회화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토익이랑 비슷한 JPT 점수로 원서 접수를 했는데 그게 7월 말 접수인데 아마 6월 말인가 7월 초인가 그때 한 달도 안 돼서 운 좋게 점수가 넘어서 겨우 접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더욱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회화할 여유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으로 봤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학원도 다니고 스터디도 저는 2개나 했고요. 매일 조금씩 전화일본어도 같이 했습니다. 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처럼 회화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처음부터 회화 공부를 좀 주력으로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 스크립트를 만들 때 자주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음 어플을 이용을 해서 틀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틀리는 부분은 계속 틀리더라고요. 정말 기본적인 문법도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녹음 어플을 이용한 것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언어 점수를 높게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재원 분들이나 전문 통역사들 분들도 떨어진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상의 회화를 구사할 정도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 방법은 스터디입니다. 여태까지 관통사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가 공감하는 정말 적극 추천하는 공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터디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실전 면접을 하기 전에 모의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험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면접자가 아니라 면접관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면접관이 돼서 여러 수험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면접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1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나 그런 웃는 얼굴,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면접관이 되면 굉장히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해주면서 또 점점 발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는 여러분들과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스크립트입니다. 면접 준비를 하시게 되면 거의 공통적으로 사시는 기출문제 백제라고 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처음부터 나만의 스크립트를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약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한 달 동안은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도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경험을 꼭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우선적으로 외워야 된 이제 오대궁이나 유네스코는 정말 엄청나죠. 네. 특히나 오대궁은 직접 가서 문화해설가 분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그래도 되도록이면 시간이 되면 남한산성이나 수원한성, 종묘 이런 기본적으로 유명한 것들은 시간 내셔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네스코가 개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문화유산은 정말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유네스코 기록유산이나 또 무형유산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만큼은 아니더라도 한두 줄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서원이 등재가 됐잖아요. 서원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7개의 사찰이 등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7개 사찰 위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사찰의 전설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거의 질문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미 지나간 평창올림픽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또 재작년에는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경기 종목이나 평창올림픽이 이루어지는 강원도의 쇠고 관련된 부분까지 다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질문이 없었어요. 대신 2015년도에 지정이 된 백제 역사지구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올해 등재가 됐다고 해서 올해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유네스코는 지난 것까지 무조건 다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것들 중에서 좀 질문을 뽑아서 나만의 필살기 그런 대답도 준비를 몇 가지는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립트를 만들다 보면은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한 달은 정말로 힘든데 그래도 두 번째 달이 넘어가면 조금씩 수월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되십니다. 어겐가이도 네, 이렇게 제가 1탄부터 2탄까지 총 2개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2년 동안 관통사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힐링이 많이 되었던 공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또 몰랐던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등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셨던 또 같은 수험생분들, 무료로 알려주시는 또 강사님들,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힐링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공부하는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면접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가 있으면 또 영상을 제작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